세부 남부 투어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업체를 통해서 가야 할지 자유여행으로 다녀와도 괜찮을지, 남부 투어가 워낙에 이동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정보도 많지 않은 편이어서 계획 세우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고 남부 투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저희도 남부 투어를 자유여행으로 최대한 만족스럽게 다녀오고 싶어서 수도 없이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참고해가며 어렵게 일정을 정해서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녀왔던 방식이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서 일정별로 구체적인 방법, 비용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남부 투어 계획하는 데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남부 투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언제 출발할지를 정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세부 가는 항공편이 대부분 밤 늦게 도착하고 남부투어 첫 일정으로 많이 가는 고래상어 체험이 아침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항 도착해서 숙소를 따로 안 잡고 바로 오슬로브로 떠나는 일정을 가장 많이들 하고 저희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기는 해서 부담되는 사람은 세부나 막탄에서 하루 이틀 정도 피로를 풀고 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2시 반쯤에 막탄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세부시티 남부터미널로 이동해서 3시 30분쯤 버스를 타고 오슬로브로 출발했을 정도로 버스가 새벽 늦게까지 있으니까 버스 시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는 세부시티 남부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350페소를 지불했어요. 미터기를 켜고 가거나 350페소 이상 달라고 하면 그냥 내리면 되고요. 노란 택시는 비싸니까 하얀 택시를 이용하면 돼요. 공항 택시 타는 곳에서 보안요원이 저희 이름과 택시 정보를 기록해서 그나마 치안이 조금 낮긴 해도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필리핀 택시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으니까 그랩을 잡을 수 있다면 좀 더 주더라도 그랩을 이용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세부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으면 이렇게 생긴 맵도서로 가서 오슬로비라고 하지 말고 웨이샤크 워칭과 에어컨 버스를 외치면 인당 292페소의 버스표를 살 수 있고 출발하는 게이트 번호를 알려줘요. 그럼 그 게이트에 가서 버스 탈 때 표 보여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참고로 도착할 때까지 에어컨을 정말 쉬지 않고 빵빵하게 틀어놓는데 겉옷이나 담요 준비 안 됐다가 오들오들 떨면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조건 긴 팔, 긴 바지나 담요를 챙겨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롤러코스터를 탄 건지 버스를 탄 건지 헷갈릴 정도로 차가 많이 덜컹거리는데 그건 필리핀 도로 사정의 문제인 거지 버스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버스가 밴보다 편하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몇 시간 타다 보면 적응돼서 나중엔 버스만 타면 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 30분에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자마자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호객행위하는 필리핀어들이 많은데 따라가지 말고 곧장 이렇게 생긴 곳으로 가면 돼요.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꽤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데 대기하는 시간 동안 투말로 폭포를 다녀오는 걸 추천할게요. 저희는 투말로 폭포 왕복 오토바이 운전해주고 고래상어 표까지 끊어주는데 1인 175페소를 지불했는데 사람이 많을 땐 직접 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서 투말로 폭포까지 다녀올 예정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봉이라고 하는 이 현지편을 통해서 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길에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해보고 가격 맞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짐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고래상어 보는 곳 옆에 보면 이렇게 생긴 짐 보관소가 있어요. 짐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생긴 번호표를 주는데 무료인데다가 직원분도 친절하게 맡아주셔서 투말로 폭포 갔다가 고래상어 보고 오는 동안 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투말로 폭포, 고래상어까지 다 보고 나면 번호표를 다시 보여주고 맡겨놓은 짐들을 챙겨서 가져가면 돼요. 저희는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짐부터 맡기고 고래상어 티켓을 구입한 다음 기다리는 동안 바로 투말로 폭포로 이동했어요. 투말로 폭포 입구에 내려주면 오토바이로 폭포 근처까지 인당 왕복 50페소를 내고 이동하면 돼요. 걸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워낙 경사가 가팔라서 저희는 갈 때 올 때 다 오토바이로 이용했어요. 투말로 폭포 입장료는 인당 50페소인데 잔돈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100페소 단위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1시간 정도 투말로 폭포 구경하면서 수영도 하고 닥터피쉬도 즐겨주고 다시 고래상어 보러 돌아가면 얼추 시간이 맞아요. 고래상어는 이렇게 여러 명이 배 타고 들어가서 30분 정도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하는데 바닷물이 엄청 짜서 그런지 몸이 둥둥 뜨고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수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30분도 충분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저희는 고래상어를 보고 난 다음 모알보알로 이동해서 쉬면서 하루 머물고 다음날에 가하산 캐녀닝과 모알보알 스노클링을 즐겼어요. 투어 프로그램들을 보면 하루 만에 고래상어, 가하산 캐녀닝, 모알보알 세 군데를 다 돌고 세부 시내로 돌아오는 일정도 있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 하루 이상은 모알보알에 머무는 일정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행하기에 남부투어가 오히려 세부시티나 막탄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무리해가면서 급하게 세부시티나 막탄으로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모알보알로 이동할 때는 고래상어 보러 올 때 내렸던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서 바토행 버스를 타면 돼요. 모알보알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바토라는 터미널에서 환승을 하는 건데 이게 마리 터미널이지 사실상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만한 곳에서 내려서 모알보알행 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갔을 땐 버스도 대기하고 있다가 바꿔 타자마자 출발해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바토까지는 인당 38페소, 모알보알까지는 인당 140페소로 각각 약 25분,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이제 모알보알에 도착했으면 숙소로 이동하면 되는데 대부분 숙소가 파낙사바라는 곳에 모여 있어서 툭툭이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하면 되고 150페소 정도면 충분해요. 모알보알에 괜찮은 숙소가 궁금한 분들도 많을 텐데 숙소는 트레시에이드 리조트 진짜 강력 추천할게요. 막탄에 있는 거대한 리조트에 비해선 아담한 규모지만 리조트 자체가 너무 예쁘고 객실 크기나 컨디션도 매우 좋은데 깔끔하고 어메니티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곳 사장님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리핀인데 심지어 비데가 있고 헤어드라이어도 진짜 빵빵해서 센스가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1박에 10만 6천원 정도로 가격까지 매우 저렴해서 여러모로 추천해주고 싶은 숙소예요. 아무튼 모알보알에 도착했으면 필리핀 로컬 분위기 가득한 맛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하루 쉬어주면 되는데 맛집 정보는 저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면 돼요. 저희는 다음날 오전 일찍 거북이와 정어리떼를 보러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모알보알은 스노클링이 진짜 미친 곳이에요. 투어고 뭐고 필요 없이 구명조끼에 스노클링 마스크 하나만 쓰고 바닷가 바로 앞까지만 들어가도 이런 미친 뷰를 볼 수 있어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 거북이나 정어리떼를 못 볼 수도 있다는데 저희는 10시쯤 에스터스바 앞 바다로 들어가서 거북이와 정어리떼 모두 다 봤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스노클링 마스크는 챙겨갔고 구명조끼는 리조트에서 150페소 주고 빌렸는데 바닷가 근처에서 빌려주는 곳 많으니까 부피 큰 구명조끼까지는 챙겨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배를 채우고 리조트에서 잠깐 쉬다가 다음 일정인 캐녀닝을 하러 출발했어요. 캐녀닝은 저희가 12시에 갔을 때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서 꼭 아침 일찍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일정 짜는데 참고하세요. 모알보알에서 가와산 캐녀닝을 하는 바디안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모알보알에서 현지 투어 업체에 문의하면 가와산 캐녀닝 가이드에 왕복 교통까지 포함된 가격이 바디안 쪽 업체보다 오히려 저렴한 곳도 있으니까 이런 업체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업체에서 물어봤을 때 인당 1,900페소까지 해준다고 했었어요. 저희는 여행지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해서 모알보알 도착하자마자 350페소 주고 오토바이를 하루 빌려놨어서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바디안 지역까지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어서 오토바이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처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희처럼 직접 바디안 지역까지 갔다면 캐녀닝 써있는 업체들 엄청 많으니까 몇 군데 물어보고 가격 맞고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하면 돼요. 얼마 전부터 캐녀닝 가격이 1,500페소 정도에서 2,100페소 정도로 올랐는데 이건 정해진 가격이라서 흥정을 잘 안 해줘요. 저희도 몇 군데 물어보다가 음식 제공 없이 인당 1,900페소를 해준다는 곳에서 했어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주자면 캐녀닝은 우리나라 계곡의 몇십 배 되는 큰 계곡에서 다이빙도 하고 자연산 워터슬라이드도 하면서 계곡 체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빠르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까지 진행되고 계곡을 계속 걸으면서 하는 체험이라서 체력도 많이 소모되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체험이니까 꼭 해보길 추천할게요. 그리고 가와산 캐녀닝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더더욱 최소 하루 정도는 모알보알에 머물면서 고래상어 체험과 모알보알 스노클링 캐녀닝 일정을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여도 피곤에 쩔어 있으면 체험이 아니라 훈련으로 느껴지거든요. 신나게 가와산 캐녀닝을 하고 모알보알에 돌아오는 길에 모알보알 시장에 들려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 먹었는데 물가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규모도 작지 않아서 시간 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알보알에 머무르게 되면 환전을 위해서라도 가이사노 그랜드몰을 한 번쯤 들리기 마련인데 여기서 이 부코 주스는 꼭 드셔보세요. 코코넛 스무디를 파는 곳인데 저희는 코코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 맛있어서 갈 때마다 사 먹었어요. 아무튼 캐녀닝까지 하고 와서 모알보알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세부시티로 떠날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당연히 버스를 탔는데 가이사노 그랜드몰 근처 졸리비 매장 건너편에 이렇게 생긴 정류장에서 세부라고 써있는 버스를 타면 돼요. 모알보알에서 세부시티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비는 209페소예요. 이렇게 1박 2일간 남부투어 일정이 마무리됐어요.
남부 투어 일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일정 짜는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남부 투어, 특히 모알보알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성향이 맞다 싶으면 최소 1박 이상은 모알보알에서 보내는 일정으로 다녀오면 다녀와서 진짜 그렇게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긴 영상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세부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 영상을 보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